안녕하세요. 집을 언제 사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끌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는 매우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부동산을 대거 뺏기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금방 일어날 것이냐?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최소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08, 9년쯤부터 해서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대거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이 경기가 최저점을 찍을 때가 2014년, 2015년 이쯤이었죠. 이때까지 가기에 꽤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을 다시 사야 될 시기가 오려면 얼마나 걸리냐? 앞으로 그와 비슷한 시기가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상 부동산이 매우 차갑게 얼어붙는 진입기, 시작, 입구에 놓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집값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부동산 정상 일반 시장은 그대로이고 경매 시장에서는 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낙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거죠. 감정 가격은 그대로이고 집값은 낙찰받는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낙찰받아서 내려간 가격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일반 시장에도 가격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할인 분양이 나오고 또한 금매가 속출할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되려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이런 느낌보다 집을 사서 뭔가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꺼리는 거죠. 2013, 14, 15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때도 함부로 빚을 내서 집을 살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서 집을 살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꽤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냥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그냥 집을 사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꽤 오랜, 꽤 힘든 기다림과 참고 견디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가 2022년이잖아요. 대략 2027년, 28년쯤이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때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잠실로 예를 들면 잠실의 레이크 팰리스나 트리지움이나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20억이다, 22억이다, 25억이다 이러는데 이 가격이 6억, 7억, 8억으로 내려오면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집값 20억짜리가 15억짜리가 5억, 6억 하면 들여다봐도 된다는 거죠. 10억이라고 얘기하고 8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2억으로 3억으로 내려오면 혹은 더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금세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면 미분양도 나고 할인 분양도 나고 금매로 사도 되고 할인 분양하는 거 사도 되고 마이너스 피 그러니까 돈을 받고 분양권을 사도 되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라는 사람들, 재산을 잘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끈기와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인성이 좋고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결국 뭔가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다림과 참을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싼 값에 헐값에 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비트코인 지금 뭡니까? 얼마 전에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코인이 다시 또 열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또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0.5에서 20% 갔다가 지금은 또 5달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 계속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좀 의미 있고 괜찮은 것에 관심 가지고 할 거냐는 각자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하게 빚을 지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적합하고 적당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부동산에 대입시키면 뭐다? 나중에
가격이 되게 낮아졌을 때조차도 무리한 빚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마음먹고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 두렵고 무섭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그때가 어쩌면 나에게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삶이 별로다, 엉망이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루빨리 돈을 모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이 나중에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된다는 거죠. 함부로 빚을 내서 뭘 해볼 생각보다는 빚보다 내가 모은 돈으로 뭔가를 할 공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확실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동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던 게 6, 7억 되고, 강남 아파트가 20억 하던 게 7, 8억 되고,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저희 강북에 7, 8억 하던 게 2억, 2억 5천, 3억 되면 그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뭔가를 이뤄낼 생각을 하면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은, 부동산은 절대 지금 살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4, 5년 뒤, 5년 뒤쯤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5년 뒤에 뭘 살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잘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많이 돌아보고 많이 관심 가지고 선택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또 대응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 꽤나 안 쉬울 거잖아요. 녹록지 않을 거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교통요금 올라가고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을 되게 힘들게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생업에 좀 더 집중하고 정성을 쏟아가지고 생업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또 그 다음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또 갖춰가야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그저 그냥 되는 거 없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때가 올 때까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지금 이제 물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머니 사정은 뻔하고 더 이상 급여는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고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죠.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각자 연령에 맞게 각자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요즘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는 다름 아닌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그래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절대로 자신의 생업, 자신의 재능을 내팽개치고 함부로 재테크에 뛰어들어서 뭔가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집을 언제 사야 될까? 5년 뒤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은 착실하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쯤이 됐다, 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그리고 평생 그 부동산 자산을 내가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뜯어먹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 그건 또 하나의 대안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업을 계속해서 돈을 더 벌어들이고 또 더 삶이 나아지게끔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주식을 한다? 주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배당 우량주 10년 뒤, 50년 뒤에도 없어지지 않을 기업에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 가지고 10년 가지고 20년, 30년 지났을 때 배당액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루하겠죠. 재미없을 수 있죠. 2배, 3배, 5배, 10배 팍팍 안 오르는 그런 지루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봤을 때 그런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준다라는 거죠. 수익을 많이 준다는. 갑자기 주식이 2배가 됐어요, 5배가 됐어요. 또 마이너스 50% 되고 마이너스 70% 되고 마이너스 80% 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 쭉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낫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자신의 생업 터전이다. 평생 살아갈 주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가져갈 곳을 염두에 두고 하나,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한 2개 정도
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주택연금 받을 용도, 하나는 또 자기가 직접 살아갈 용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